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정부의 복귀 호소에 지난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08개에 그쳤지만 그나마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은 단 4곳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2816개입니다. 반면 국내 복귀 정책으로 들어온 기업의 수는 22개에 불과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은 69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39억 달러에 그쳤고 반면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은 올 상반기에만 234억 달러입니다. 상반기에만 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기업이 유턴이 지지부진한 것은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이 기업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등 인센티브만 바라보고 복귀를 단행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주들은 임대료, 최저임금, 고정비용 등의 높은 부담과 주 52시간 근무, 각종 제재 및 공무원 간섭과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운영하겠다는 모 씨는 결국 20여 년 만에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가 몇 개월 만에 전해온 소식은 이곳은 기업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임대료는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한국에서는 인력 문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곳에서는 훨씬 저렴한 인건비와 함께 인력도 골라서 채용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하면서 규제 풀겠다, 수정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 말만 믿고 왜 진작 나오지 않았는지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의 전선 부속품을 납품하는 B기업은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최근 인천 남동공단 공장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는 한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각종 제재, 주 52시간제, 인건비 상승이다 뭐다 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서 베트남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 베트남의 공장 설립 시 세제 혜택, 물류비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다. 한국보다 모든 여건이 모두 좋다. 어떻게 이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한국에 있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택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지금처럼 근로자 임금이 높고 인력도 없고 해고도 못하는 힘든 고용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더 낫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에 기대하지 않는다. 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부터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내놨습니다. 세제와 지원금 혜택 외에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비지원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개입은 자제하기로 하는 등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그런 말을 믿는 기업주들은 이제 없습니다. 인건비나 인력 수급, 각종 제재 등은 변함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말잔치로 내미는 정책은 별다른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기업 경영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주주의결권을 제약하고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며 상법 개정 등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경영권을 넘보고 불법 파업을 일삼는 나라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와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외침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수백 명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폭력 시위가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시민의 인권이나 엄청나게 여겨되는 피해와 불편은 다 몰라라 하고 도심 한가운데서 폭력 시위가 진행하도록 허가해주는 경찰이나 법원 등의 작태와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는 정치인들의 작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폭력 시위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줘야 하고 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국민의 불편과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러다 보니 고금리와 더불어 파산한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도 버텼던 기업들이 수년째 정체된 일감과 치솟는 인건비, 고금리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20일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 건수는 사상 최대인 1380건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전년 동기 1081건 대비 27.7%나 늘었습니다. 류대옥현 중앙대 경제학 부교수는 정부가 수출 호조를 이유로 경기를 낙관하면서 기업 지원 측에 소극적인데 지금이라도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무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지나친 고용, 경직성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탓에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외국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정반대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주 52시간제로 묶는 것은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라고 합니다. 설사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도 정작 국내 해외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정치권이 이에 득실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각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풀어줘도 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국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올해까지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6년이 다가올 동안 아직 지방 공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사업에 착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민 반발과 인허가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도 본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박누수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을 푸는 데만 8개월이 걸렸고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전력, 용수, 인허가 등에도 몇 년씩 소요됐습니다. 기간이 늘어진 탓에 공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해는 1차로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결국에는 국가 차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에 2년 반 만에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성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자체 일이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리시어링을 말하지 말고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